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또 신학수 베스트 파트너분 나와 계시니까 인사 한번 그래도 하셔야. 네, 어디 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저 혼자 떠드니까 실없어 나가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요? 예. 저 뭐야 혼자 왜 떠들어? 막 그러면서 빨리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천천히 물 좀 드시면서 그렇죠. 방송 중 설사하면 어떡해? 지금 기저귀 관련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깨끗한 죽겠다. 나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죽겠어. 네. 저도 한번 속이 안 좋았던 적이 있지만 아니 원래 이게 생방송이고 이러면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생방송에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요. 일단 차분하게 좀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궁금한 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가 이야기지만 유가 이야기보다가 저는 오늘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외국인이 또 간을 살짝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스피장에서 지금 간을 살짝 이건 들어온 거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 약 200억 약간 안 되게끔 간을 살짝 봤는데 수급 부분 어떻게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 수급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사실 한국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한 20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판 게 20조 정도가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됐냐면 작년 말하고 제일 많을 때가 한 41%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의 전체 비중의 4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외국인들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 한국 시장을? 그것만 보면은 딱 나와요. 근데 최근에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의 자금도 이제 일단 자금이 좀 나뉘어지잖아요. 어차피 외국인이라서 우리가 이제 한 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미국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유럽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중동 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도는 이야기는 이제 중동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중동 자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 거는 맞아요. 근데 왜 빠져나갔냐면 그거를 먼저 저는 알고 싶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외국인이 첫 번째 한국 시장이 나빠서 빠져나간 게 아니래요. 메리트가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야. 제가 잠깐 나갔다 왔죠. 네네네. 그것처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 얘네들이.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본인 국가의 리스크가 더 큰 거야. 네, 지금 이탈리아도 그랬고 막 불거졌었잖아요. 네네. 특히 중동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그 고위급 장관들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국가가 훨씬 더 급했던 거지. 그러니까 급한 부분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그 거꾸로 얘기한다면 금융 시스템이 진짜 선진국의 선진국을 달리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참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좀 비꼬는 식으로 아시아계의 ATM기다 그래서 그쵸?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네.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본인 국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적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나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1% 정도, 40%까지 왔었던 그 한국 시장의 점유 비율이 제가 조사해니까 36%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요번에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나갔고 나간 부분에서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나빠서 나간 게 아니라 그쪽이 바쁘니까 급하니까 나간 거겠죠.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예탁금 있지요. 네, 증시 고객 전체의 예탁금. 예탁금, 네. 고객 예탁금이 44조 정도 되거든요. 네. 45조, 47조까지 갔다가 44조로 약간 줄긴 했지만 44조예요. 이 44조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냐면요. 2월 중순 있죠. 그때가 30조였었어요. 그러면은 한 15조가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조의 반이 늘어버린 거야. 50%가 늘었다고요. 그리고 사실상 외국인들은 빠져나간 부분을 동학개미들이 꽉 잡아오면서 그 예탁금이 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국인들 자체가 나빠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쪽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유동성에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지죠. 결국은 현재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들어가고 싶은데 꼭 불안한 거지. 그러면 못 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급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 급등을 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코스피도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했냐 이거지. 실제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 불안했었던 부분의 매매 이 부분만 놓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요.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으면 예탁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지만 않고 안정되게끔만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하면 한국 시장은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가 그렇게 저는 높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가격 조정이 되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요즘 뭐 최근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을 좀 들어보면 코스피주가 192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일 그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월등히 지금은 더 좋은 모습. 근데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발 영향을 좀 안 받는 제약 바이오 쪽이 살아 있다면 조금 더 강하게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조업 기반의 IT 쪽이 튀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쪽이 튀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마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쪽 분야가 좀 안정되게 좀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예탁금이면은 2,300포인트가 넘어간다고요. 올해 2,229포인트가 이쪽까지 올라왔다가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2,300포인트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제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1분기에 대한 지표 이 자체를 마이너스 경제로 보고 있었고 마이너스 1.4%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 2분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자체적인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센티멘탈적인 부분, 즉 이슈나 모멘텀에 있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제일 그 왔다다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코로나19거든요.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서 유리하게끔만 만들어 간다면 주가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좀 더 세게 움직이는 부분은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정되게 나오면서 실상으로는 IT나 IT 부품 이런 쪽은 코로나19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상관이 좀 덜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한 단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질문 주신 분 중에 오늘 금융주들 왜 다 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왔던 이야기 중에 오늘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만큼 낙폭 가대였기도 했고 슈팅이 지주사들이 그렇게 또 세게 나온 것도 오랜만에 또 보는 모습이었을 텐데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에서 저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워낙 또 이제 많이 또 하셨고 했기
열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다리셨던 분들 많고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송을 같이 못하면서 저도 많이 못 물어봤었는데 뭔지 아시죠? 유가 부분입니다, 바로. 유가요. 네. 지금 유가가 또 조정이 좀 나오면서 12달러 때까지 또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뉴스 나오는 것 중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 중에서 이제 유가 관련 ETN 같은 경우에 거래 재개를 이제 다시 풀어주자마자 하한가선. 근데 이게 지금 원배 같은 경우에는 30%지만 레버리지 2배 같은 경우는 60%가 하한가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이 60%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40몇 % 좀 밀려가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계리율은 좀 커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시장에게 계속해서 야 없어질 수도 있어. 상장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왜 자꾸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해서 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유가가 또 빠진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나는 이게 전반적으로 솔직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예. 제가 이제 ETF하고 ETN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그렇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상황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유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가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뒤집혀져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ETF하고 ETN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뭘 봤냐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만 본 거예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얘는 유가를 추정하는 ETF, ETN이니까 이 인덱스를 추정하니까 사실상 올라올 수 있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여기까지가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근데 ETN이든 ETF든 간에 그 기초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가를 추정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그 뭐 ETF 같은 경우는 추정 나부라고 그러고 ETN 같은 경우는 IV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네. 근데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그 현재 가격보다 높아야지 이게 추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현재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품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렸어. 움직인 건 없어. 이게 다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린 부분이 없는데도 가격 자체적인 부분은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괴리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괴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잠깐 저기가 안 되니까 제 그 스마트폰을 잠깐 보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여기 이제 다른 HTS가 이제 안 결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한 쪽을 이렇게 보니까 신한 쪽을 보니까 기본 가치가 108원이에요. 지금 현재 지표 가치 자체 가격이 지금 108원이야. 108원인데 현재가가 310원이야. 오늘 종가가 310원. 그러면은 원래 가격이 108원이라니까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300% 정도 그러니까 거품이 끼어 있다. 아직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사실상 여기에서 유가가 올라오면은 기본적인 가치 이 108원이 올라오겠지. 그죠? 그래서 쫓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유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300 얼마니까 싸다라고 느껴지고 사는 거죠. 결국은 기본적인 가치보다 3배가 높아 있는 상황을 돈을 더 주고 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못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유가만 본 거지 실제의 ETN과 ETN 상품의 기본 구조를 몰랐던 거지. 이걸 공부를 했었으면은 지금 높은 그런 상황에서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 그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 그 매수를 한다 그래도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는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전돼서 움직일 때. 내가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반전될 때 움직일 때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발바닥보다는 진짜 발목, 무릎 정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유가가 너무 낮아요. 사실상 유가가 너무 낮은 거야. 그리고 이런 적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증권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ETN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ETF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데 이쪽이 실질적으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제대로 유통 물량을 공급했었냐? 사실 유통 물량 공급을 안 했거든요.
못했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대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상 그 책임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예측치를 벗어날 정도로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측치를 벗어날 정도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막연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저도 그거는 맞아요. 유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그 생각은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의 당장의 이 시기로 쳐다봤을 때는 맞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ETN을 지금 아직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300% 정도 차이가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품이 낀 상태에서 유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은 별로 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오면은 기본 가치는 올라오겠죠. 기본 가치는 올라오지만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은 워낙 또 비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더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들고 있는 오늘 저도 뉴스를 봤을 때 금융단계에서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봤더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삼성전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 이외에 또 들어간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바이오와 유가 관련 상품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유가 관련 WTI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ETN, ETF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진짜 지금 거품이 껴 있으니 그쵸. 쳐내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유가가 올라오면은 어차피 지금 비이성적인 구간. 근데 다들 솔직히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 이러다가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야? 휴지적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그 딱히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가 아니라 청산시켜 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청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아 지금 108원이면은 108원에 그냥 청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에요. 그 가격으로 청산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당 그 가격으로 해서 뭐 환급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그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부분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럴 줄은 몰랐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유가 자체적으로 본다면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의해서 유가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원래 이 가격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물론 이제 롤오버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괴리율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더 이상 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청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발행하는 쪽에 회사, 삼성이든 신한이든 뭐 여러 회사가 있을 거아니에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도저히 손 놓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그 가치로 본다면 어쨌든 그 가격은 높은 가격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나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궁금한 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레버리지 상승 쪽에 베팅 거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약이 나오는 게 조정이 나오면서 대리 높다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너무 변동성이 큰데 이게 진짜 선물 파생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2배짜리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80%의 등락을 보이는 걸 내가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진짜. 근데 그게 본 상품이 인버스였거든요. WTI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인버스 상품이었는데 그 상품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게리올 부분을 봤더니 그 지표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가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인버스 부분은 올라와요. 그러면 윈버스에 대한 부분은 뒤집어져서 반대니까. 반대로 올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그 뭐 저야 이제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가격이 높으냐 낮냐 그래서 내가 살 거냐 팔 거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요. 네. 어쨌든 가격이 정상 가격은 아니에요. 정상 가격은 아니다. 네, 정상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상품 자체는 좀 비이성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다. 진짜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그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텐데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많은 질문이 들고 있는 올라와요. 분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딱히 현재의 이 놓고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높은 부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그 여건에 있을 때에 그 각각의 그 LP들 그러니까 그 금융 공급해주는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쪽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움직여줬다면 이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라도 수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움직여. 그렇죠, 움직여줬다면. 근데 막 안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괴리율만 높아지고. 그 괴리율 높아지니까 당연히 거래소에서는 아니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지금도 단일가 매매 들어가자 뭐 네, 얘기하고 또 괴리율이 줄어들지 않을 안 때는 들으면 또 하는 거고. 또 거래정 시키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LP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차피 가격은 뭐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솔직히 별로 반응 그렇죠. 못 받고 그러니까 더 적정 가치로 또 회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거 LP들이 그 지금 뭐 일단은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으면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 LP들도 내놓는 부분에서 얘네들도 유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못 내놓잖아요. 내놓는 즉시 손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 나눈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뒤집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재 요 짧은 구간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의 이 오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시스템적인 부분의 오류.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오류.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유가가 어차피 지금 파생 상품 자체가 선물 쪽이다 보니까 이제 6월물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가는 건데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6월물도 불안하다. 7월, 8월, 9월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 뭐. 그게 그거는 이제 자산운용사 쪽에서 그 코덱스 쪽에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ETF 쪽에서 했는데 ETF 쪽에서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ETF는 정상 가격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정상 가격이에요. ETN은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ETN에서는 그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손댈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ETF 쪽에서는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ETF 쪽은 그래도 이렇게 그 가격이 뭐 내려왔지만 그래도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유가 부분 어쨌든 투자를 하신 분들 뭐 어떤 분들은 야 투자는 당신이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좀 되고 빨리 좀 제대로 된 시장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발행하는 발행사에서 뭔가 이게 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쪽 제가 아는 그 회원들이나 그 분들이 이제 전화를 이쪽저쪽으로 했나 봐요. 한 부분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딱히 답을 찾아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현재 뭐 투자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전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 계속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거래만 내면 들어가고 거래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다, 현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밀렸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정한 이제 가치도 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비용들도 또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뭐하다. 일단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거 그러게요. 뭐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60%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좀 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 정지했다 풀렸는데 60% 맞았다. 그 전에도 분명히 상승 흐름은 안 나왔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70%, 80%, 90%까지는 손실이 나 있는 상태. 여기에서 참 정리하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죠. 참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쪽 금융 쪽에서도 야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빨리 이제 좀 해서 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빨리 시정을 해라. 그리고 제대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께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야 니네 죽으려면 죽어라.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 투자하지 마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만 하는 부분이 야, 이게 그거는 뭔가라는 누구 생각이. 책임이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 투자할 때 좀 더 알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증권사나 아니면 그거를 발행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지가 분명히 나와 있었어야 있어야겠죠.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발행하는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해명에 대한 자료를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지나간 거예요. 몇 주일 안에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쪽도 놓치고 저쪽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는 진짜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증권사 쪽에서 좀 더 해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이제 뭐 최근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되기 전에 목금 정도에 이제 유가가 바닥을 좀 잡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야 이란 뭐 때려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란도 뭐 야 그러면 우리도 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반등분이 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ETN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혜택을 못 아니잖아요. 받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은 만약 그때라도 뭐 어떻게 빨리 야 늘 정리하고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됐는데 올라갈 때는 혜택을 못 받게 하고 떨어질 때는 더 풀어서 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생각지 못했었던 일은 건 분명해요. 서로 간에 생각지 못했었던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 쪽보다는 그래도 알고 있는 기관 쪽에서 아니면 증권사나 기관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했다면 좋지 조금 않았을까. 더, 네,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우리나라는 두바이유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라고 남기셨는데 사실 뭐 두바이를 제일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등급을 따지면은요, 이 석유의 등급을 따지면 질에 뜨면 WTI 서부 텍사스 그러니까 텍사스산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가 제일 품질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 스위트 오일이라고 뭐 불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브렌트 네.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가 제일 3등급인데 제일 우리가 이제 싸서 두바이를 들여오는 거는 제일 싸서 그런가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부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에도 유리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들여다가 가공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정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프타도 분해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만 본다면은 두바이보다는 WTI가 더 싸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 가격이. 그래서 실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그게 제일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WTI가 가장 높아야 됨에도 높아야 되고 불구하고 브렌트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혀 반대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 야
이게 또 뭐 WTI도 낙폭이 또 뭐 일단 깊어져서 일단 뭐 유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가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뭐 지금 구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요. 좀 예. 저런 분이라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그쪽으로는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점들 물어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뭐 유가 부분을 좀 떠나서 5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없으실 때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황금 연휴라고 얘기를 해서 수요일 이후에는 좀 장이 며칠 좀 쉬게 되고 연휴가 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줄이고 주식하는 걸 좀 줄이고 좀 마음 편하게 쉬어야지. 요즘 뭐 워낙 전세들이 좀 급박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현금 비중 부분을 조금이라도 물론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뭐 연휴의 리스크는 분명히 뭐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수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4일날 징검달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을 약간 좀 두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점에 뭐 많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다. 이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슈팅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5월 증시에서는 뭐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네네. 5월 달에는 뭐 증시를 팔고 떠나라라는 그런 그 증시의 이 경험이 격언도 있었던 또 있었던 있었다고.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나빴는데 뭘 5월까지 나쁠 일이 있겠냐 이거죠. 뭐 그렇지 이제 올라오기 그냥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기 너무 뭐 시작했는데.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죠?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가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동성이 슈팅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 비슷하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쫙 하고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V자 반등을 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 진짜 빨갛게 확 하고 달아오르는 부분이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돈을 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카드를 만들어라 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 부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쓰면은 돈은 돌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돈은 시중에 풀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통화량은 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통화량이 실질적으로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움직일 때에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한 유동성 장세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가봐야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불기둥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불기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다 팔고 넘어갈 시장.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뭐 좀 비중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 저 일정부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몇 뭐 대 몇 정도 주식 비중을 몇 주식 한 70%? 저는요. 7할 정도를 네.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한 3할 정도는 연휴 때 우리가 또 놀아야 되니까 보복 이제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이번 연휴가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물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치겠지만 좀 참아야 돼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만 맞아요. 더 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약간 풀었다가 다시금 좀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을 때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연휴 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계좌 건강 모두가 좀 다 원활히 좀 넘어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해 두고 연휴에 생맥주 한잔 할 종목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연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관심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5월 달에 뭐 보면 좋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저도 좀 짓궂게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뭐 우리 신 대표님 하면은 저 지금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저 수첩에 정말 비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적혀 있거든요. 근데
좀 얘기 안 했었던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좀 얘기 안 저는요, 했었던 뭐 좀 그런 특별한 거. 스페셜한 종목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60명 정도가 유튜브 우리 또 신학수 대표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본다면 그 중에 또 3명은 또 나가셨어요. 뭐,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한테는 내가 정말 특별한 선물, 스페셜, 좀 선물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생활 패턴의 변화에 관련돼 있어서 결제 시장에 이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뭐 또 얘기하면은 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얘기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좀 색다르고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다. 잘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OEM 업체가 좋을 것 같아요. OEM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쵸? 가 있잖아요. 섬유의복적이나 이런 쪽의 OEM 업체들이 좋을 것 같아요. 섬유의복이요? 약간 의외이긴 한데, 저는 네. OEM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OEM을 좀 지켜봐야 그것도 되나? 뭐 사실상 라는 이제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섬유의복이라고 얘기했을 제가 때 보기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리뷰를 하고 뉴스를 자꾸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이쪽에 그 OEM의 오더들이 지금 굉장히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이것도 저쪽이랑도 살짝 관련될 수 있는 건가요? OEM 쪽 의복이랑 섬유 쪽이면은 저 위에 쪽하고도 연관이 살짝 될 그러니까 수 있나요? 저는 그거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아. 솔직히 그거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그걸로 연관이 돼서 된다면, 움직인다면 뭐 땡큐고, 땡큐고. 일단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 한세실업, 한세실업, 그다음에 신성통상. 신성통상. 네, 오늘 국동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국동이요. 그죠? 댓글을 좀 달기 달았는데도 네, 야 올라왔죠. 이거 거의 지금 전 고점 부분이라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 또 확 날아가겠네요. 또 그죠? 한세 한세실업 예. 또 그게 진짜라니까요, 지금. 이제 고개를 빼꼼 내밀었네요, 진짜. 그죠? 국동 그다음에 그 한세실업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거 저기 신성통상. 신성통상. 신성통상을 봐보세요. 지금 신성통상이랑 한세실업이 지금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부분들 벌써 신성통상 6% 올라왔잖아요. 수급도 괜찮은데요? 그죠? 수급도 한세실업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세실업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신성통상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확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괜찮죠? 이거 오늘 매매한 종목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ODM이나 OEM 이쪽이 장난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 이후에 다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또 하나 알려줘봐요. 네. 생활가전. 오늘 하이마트도 엄청 움직이고 하여튼 뭐 일단 소비 유통 관련해서도 또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뭐 진짜 신일산업 봐봐. 신일산업도 괜찮죠. 신일산업. 네. 이제 파세코 이런 거 얼마나 좋아. 파세코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올랐나? 그죠? 파세코도 좋다. 그죠? 이게 사실상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동화약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부강약품이나 동화약품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경제 관련돼 있는 주식에 OEM, OD 이쪽으로 넘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주도 올라온 것은 그러니까 금융주는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33포인트 올라왔어요. 금융주 지금 하나금융지주 몇 퍼센트 올라왔어요? 16% 올라왔을 거예요. 네. 한번 봐보세요. 하나금융지주. 은행주가 지금 16%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빼놓는다면 사실 한 15포인트는 빼내.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몇 포인트예요? 3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 결과적으로. 네. 그럼 오늘 아침 몇 포인트 시작했어요? 8포인트 시작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시작해서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7포인트 정도 올라온 부분이에요. 7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야. 7포인트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몇 프로 올라왔나 봐세요. 삼성전자가 네, 오늘 몇 프로 올라왔나 봐보세요. 네. 그럼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가죠. 1%. 그렇죠. 그거 예. 봐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33%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금융주 빼고 못 빼고 그럼 올라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그 삼성 SDI 한번 보시겠어요? 네. 거기 0점 몇 프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은 이런 쪽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내수 쪽에 이 부분이 움직인 거지. 포인트를 이제 내수 쪽으로 그렇죠. 좀 보내겠다. 당연하죠. 불과 이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를 보는 거는 무지하다 좀. 이제는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글로벌하게 노는 친구들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한번 핥히고 넘어갔더니 지금은 서로 단절돼 있다 보니까 그쵸. 내수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ODM이나 OEM 업체들이 왜 해외에 대한 발주가 좀 더 가속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많이 좋다, 진짜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크겠지만 큰 부분만큼 삼성전자가 움직이기는 네네.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과 지금과의 이런 그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활 가전이 계절 가전이잖아요. 여름철. 그렇죠. 그리고 겨울철은 어떻게 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철 가면 여름철 또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름철 오면 겨울이 걱정되고 겨울 상품이 걱정되고 또 겨울 되면 여름 상품이 안 팔 거니까 이게 걱정되고 그쵸?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은요 여름철은 여름철이 돼서 좋고 겨울철은 겨울 가전이 겨울에 그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가니까 좋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생활 가전들의 파동은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캐파를 갖고 있다면 시장의 마켓시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켓시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는 크게 요동이 없어요. 네. 요동이 없는 부분에서 지금 뭐 선풍기서부터 창문형 에어컨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드라이브로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싼 거지.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감 잡았다. 이거야. 그죠?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예. 야,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지금 또 이렇게 진짜. 또 딱 한 종목만 저는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지금 뭐 종목들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홍홍님께서 오랜만에 또 오늘 처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해 주시고 오늘 우양도 흐름 상당히 좋았다고 우양도의 흐름 상당히 좋았네요. 대표님 동학개미입니다. 스마트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하셔서 투자 보고서 환경 컨센서스 보고 포트폴리오 구성 중입니다. 개미가 아닌 라이언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열심히 진짜 되셔야죠.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을 볼 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이제 위축적으로만 쳐다보면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예탁금이나 아니면 자금적인 그런 성향 그리고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나빠서 판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현재의 그 한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걸고 넘는 것은 그래요. 지금 현재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 풀려 있는 돈이 소화도 안 됐다. 지금 뭐 슈팅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그 무거운 주식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OEM이나 ODM 아니면은 생활가전 쪽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쪽의 종목들이 의외로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수익률이 잘 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사실은 시장 중에서 과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초보 투자자분이시라면 생활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 아이템을 찾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상품들이 좀 잘 팔린다. 생활 내수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아이디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종목들도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뭐 현재 좀 움직인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조차도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5월 달 돼서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이 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달이 됩니다.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남아있는 280명의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현재 이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시장일 수 있어요. 잘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가 힘들게 만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짜 주가를 10년 전으로 돌려놨는데 그 10년 전 주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등 구간을 지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내린 부분에서 반등 구간을 지나왔고 지나오면서 조정이라는 조정이 안 거쳤다라는 것은 장중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중의 조정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가격 조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의 포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체 매매를 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5월 달을 맞이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태진님께서 감사합니다. 채팅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지만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사준다는 건지 채팅은 우리는 또 안 하고 있고 저쪽에서 채팅하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사준다는 건지 고생은 우리 신 대표님이 다 하셨는데 커피는 저쪽으로 간다. 이게 참 어불성설이네요. 자, 어찌됐건 이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은 내일도 역시나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밤 12시까지 함께 한다는 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좀 속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생방이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라 좀 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또 방송 들어가면 또 혈색이 돌아오세요. 이게 방송 프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늦게 또 고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빨리 인사를 드려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